어서 오세요. 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해크 6번째 시간은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와 창의성 개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창의성은 새로움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창의성은 왜 필요할까요? 우선 생존과 경제 가치를 창출합니다. 1000년 전에는 철기로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국가나 전략을 잘 세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새로운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력이 생존과 직접 연관된 시기였죠.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이 하는 많은 일을 대신합니다.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인간 능력이 창의성입니다. 창의적 인재를 찾는다는 신입사원 공고는 언제부터인가 익숙하죠. 100년 전 근대화하는 혼란기였습니다. 지구 곳곳에 대량 생산과 소비로 경제적 풍요가 생겨났죠. 중산층으로 부가 확대되었습니다. 문화가 다변화했고요. 부와 명예로 음악, 회화, 건축에서 예술가를 후원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중산층에게 부를 안겨준 산업 성장의 바탕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는 능력, 곧 창의성이었습니다. 미래에 남을 직업을 조사하면 연예인과 예술가는 1, 2등을 다툽니다. 문화사업은 창의성의 근간을 두고 기획하고 활동하면서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창의성이 만드는 경제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연예인과 예술가는 움직이는 기업이죠. 생존을 위해 필요한 창의성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방대합니다. 창의성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자기 표현을 통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해크 1에서 4강까지 내용에서 확인했죠. 우리 모두는 타고난 창의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돋보이는 창의성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면에서 느끼는 감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가족, 친구, 동료와 공감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거나 중요한 의견으로 인정받는 기쁨 역시 큽니다. 창의성은 기쁨, 행복, 공감을 주는 인간만이 갖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창의성을 개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창의성 개발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오감 자극입니다. 자세히 보고, 집중하여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러면서 창의성을 키웁니다. 유아에서 10대까지 받은 교육에서 실행하는 방법이죠. 음악이나 미술, 영화 등 예술 교육을 받는 경우 더 자세히, 더 집중하여 오감을 키웁니다. 또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느끼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
창의성 창고를 풍요롭게 합니다. 제가 색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색채학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께서 2.5cm, 2.5cm 정사각형 16칸을 그리고 각 칸마다 빨강을 붙여오라고 하셨습니다. 숙제를 하는데 일단 색종이에서 2.5cm, 2.5cm 잘라서 붙였어요. 빨강 찾다가 비닐도 오려서 붙이고 잡지도 막 뒤적이면서 이제 빨강을 찾았습니다. 빨강을 찾아서 붙이다 보니까 와, 세상에 빨강이 이렇게 다양하다니. 그 다양함에도 놀랍고 차츰 제게 그 빨강이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분홍, 진홍, 연지 그런 것을 빨강과 구분하는 눈이 생겼어요. 네, 잊을 수 없는 수업이죠. 여러분은 또 파란 불에 건너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하는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문학에서는 인생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런 표현도 썼죠. 신호등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네, 빨강과 녹색입니다. 빨강등과 녹색등이 들어옵니다. 네, 이제 구분하는 안목이 생기게 되죠. 자세히 보고 많이 보고 통해서입니다. 두 가지 이상 감각을 동시에 느끼고 표현하는 공감각을 배우기도 하고요. 확산적 사고력을 키우는 브레인스토밍이나 모순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트리즈 같은 방법도 창의성 개발 방법으로 쓰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이 갖는 특별한 능력으로의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크는 공감하기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공감하기를 통해 창의성 창고를 채웁니다. 감수성과 생각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악을 들으며 스치듯 지나가는 느낌이나 기억 혹은 생각은 각자 다릅니다. 타인이 갖는 당연한 감성을 나는 전혀 못 느낄 수도 있고 대부분 이해하는 방식과 다르게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감성과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함께 경험하며 창의성 창고는 풍요로워집니다. 시작은 공감하기입니다. 공감을 막는 원인은 타고난 성향과 속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성향에 따른 취향이나 선입관이 창의성을 막는 큰 원인입니다. 타고난 창의성과 MBTI, 애니어그램 관계를 해크 1에서 4강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성향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공감하기입니다. 공감하고 표현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성을 자유롭게 확산하거나 집약하는 연습. 그것이 해크 1단계입니다. 해크 수업은 쉽게 즐겁게 진행합니다. 주눅든 사람 쥐어짜면 창의성이 나옵니까? 유레카 모멘트라고 하는
창의성이 발현되는 순간은 뇌가 완전히 쉬고 있는 이완된 상태라고 합니다. 충분히 편안할 때 멀리 있던 영역 뇌신경이 번쩍 연결되면서 창의성이 발현한다고 뇌과학자가 얘기합니다. 몰입과 집중으로 창의성을 키우기도 합니다. 해크 2단계는 집중력을 스스로 연습해서 몰입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물론 이완과 편안함은 전제입니다. 해크 3단계는 추상 능력 키우기입니다. 창의성의 아주 높은 단계, 핵심이죠. 핵심을 보는 능력,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능력은 예술과 산업에서 막대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포드는 모든 사람이 더 빨리 달리는 말을 찾고 있을 때 자동차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죠? 새로 나오는 핸드폰이 갖는 기능과 디자인은 놀랍습니다. 더불어서 핸드폰 CF가 새로 나오면 이거 뭐지? 뭘까 싶어서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해크가 갖고 있는 창의성 개발 방법을 많은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크 전문 강사가 양성되고 작은 모임에서부터 기업, 학교까지 누구나 경험하는 창의성 수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아를 확장하고 감수성과 생각을 넓고 깊게 하여 창의성을 개발하는 해크 수업은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이 보이차를 싣고 가던 길이 차마고도죠. 차마고도를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호도엽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고 높고 그런 산을 오르내렸는데 해발 고도가 2,500m 이상을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그 협곡을 지나갔습니다. 길은 좁고요. 한참을 가다가 시야가 갑자기 탁 트이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이 대자연의 웅장함에 넋을 잃고 또 땀도 나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면 호도역을 와본 사람과 와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 자리 호도역에서 저는 그 말이 가슴에 훅 들어왔습니다. 그 누군가는 지금 저와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느낀 바람을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해크 수업 역시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기회가 중요합니다. 그 예를 좀 보겠습니다. 2018년 여름이었어요. 첫날 수업에서 느낀 감정, 첫 수업이었죠. 첫날 첫 수업에서 느낀 감정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거짓된 나무의 그림자에 숨겨진 진실된 나무입니다. 인공나무 그림자에 진짜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짜 나무를 보지 못합니다.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않던 주제였는데 음악을 듣는 순간 이 진짜 나무의 감정이
확 느껴졌다고 합니다. 5, 6분 정도 안에 아주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이 펑 터진 예죠. 그때 다른 친구들도 즐겁게 수업을 했는데요. 네, 이 친구도 개성이 아주 돋보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초집중을 했습니다. 또 이 편안하게 되는 상태, 선입관을 내려놓는 상태를 거친 후에야 자기 표현이 나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가 그랬죠. 네. 이 첫 수업에서 느끼는 어떤 감동, 변화를 생각하면 저는 이분을 떠올립니다. 평소에 뭐 밥 먹고 이야기하고 뭐 이럴 때 이분에게서 감수성이 뭐 이렇게 느껴지거나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분인데 짧은 순간의 이완, 편안함, 또 음악을 듣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잔잔한 자갈들을 그때 굉장히 늦은 새벽 시간이었는데 끝까지 그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표현하고 파도와 그 파도 위에 흰 구름과 바람의 느낌까지도 이렇게 막 파도를 일으키는 느낌까지를 섬세하게 표현하셨습니다. 표현하면서 이 자갈 하나하나를 굳이 다 끝까지 그리겠다고 하면서 그 밝아지던 표정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한 분 더 볼까요? 네. 이분은 이 그림 설명을 울타리 밑에다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로는 샐러드를 만들고요. 계란을 곁들여 따뜻한 빵을 먹고 싶어요. 라고 쓰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작년 봄에 2019년 봄에 수업을 첫 수업 한 번을 하셨는데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와 음식을 나눈다는 이야기 격언도 생각이 나셨다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감수성을 품고 계셨구나. 저까지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던 기억이 납니다. 기쁨, 행복, 공감을 주는 창의성은 인간이 갖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행크 수업은 자기를 표현하고 공감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구독을 누르는데 이메일에 가입하라는 내용이 나와서 귀찮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Gmail 가입해도 그 메일이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돈 내라고 막 자꾸 물건 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잠시 귀찮으시더라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100분이 정말 소중합니다.